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8번째 시즌의 4번째 강의. 더 레슬러. 남성 안에 존재하는 치유자 아니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밀양에 이어서 밀양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도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었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영화 읽어주는 남자. 이거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밀양을 봤더니 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잘 풀어서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화 읽어주는 남자, 레슬러라는 영화를 가지고 남성 안에 존재하는 그 아니마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또 남성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그 잘난 체는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80년대 최고의 기술과 테크닉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레슬러, 랜디 더 램 로빈슨. 이게 이제 미키 루크가 배역을 맡고 있죠. 미키 루크. 9.5 위크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킴 베싱어랑 나왔을 때 정말 잘생겼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정말 얼굴이 너무 망가졌어요. 아시죠? 그 젊었을 때 그 정말 잘생기고 매력있던 그 모습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냥 영화배우만 하면 됐지. 왜 또 권투 선수로 나선다고 권투 시합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많이 맞아서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는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랜디 더 램 로빈슨, 이 사람도 이제 세월은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끼고 노안이 와서 안경을 써야 되죠. 게다가 이제 젊었을 때 인기는 고사하고 작은 체육관에서 관중들 몇몇이 이제 경기를 보는 그런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됐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사정은 더 어려워졌죠.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 트레일러 그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트레일러를 잠가버리는 바람에 그 차에서 자야 되는 그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늙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레슬링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레슬링 시합에 나와서 관중들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게 손에 살짝 감춰뒀던 면도날을 꺼내서 일부러 자기의 머리를 베입니다. 이마를요. 피를 흘리게 해서 관중들을 흥분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선수에게 더 심한 공격을 하라고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관중들이 더 환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혼자 사는데 그나마 친구는 스트리퍼인 캐시디, 마리사 토메이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캐시디랑 친해지고 싶긴 하지만 캐시디는 자기 손님과는 어떤 친분도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행선을 달리게 되죠. 캐시디가 조언하죠. 그러지 말고 가족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외롭게 살지 말고. 실제로 랜디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보려고 하지 않죠. 맨날 레슬링 시합에 나가느라고 아버지는 자기의 엄마 그리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랜디는 이제 나이도 들고 외롭죠. 그래서 옷도 사고 이리저리 선물을 준비해서 딸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딸은 완강히 그와의 만남을 거부하지만 결국 부녀는 오래간만에 옛날에 갔던 극장도 가게 되고 조금 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걸 약속하지만 랜디는 그만 딸과 만나는 전날 과음을 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딸은 그에게 또 저주를 퍼붓게 됐죠. 그나마 가까워졌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랜디가 시합을 마치고 쓰러진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죠. 심장 수술을 받게 되고 의사는 더 이상 시합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식료품점의 점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랜디는 마치 사자를 우리에 가두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거기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경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마지막으로 그는 시합에 나가게 됐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로프 위로 올라가서 멋진 다이빙을 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입니다. 이게 이제 더 레슬러의 줄거리죠. 이 영화는 레슬링의 영화만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 같고 또 높은 데서 인생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고 찬란한 날이 없겠습니까? 랜디처럼 관중들의 환호랑 박수를 받고 언론 매체에서 연일 그의 활약을 대서특필해 주지는 않더라도 누구나 자신이 그리워하고 가장 멋진 날로 기억되던 시절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이 모든 것을 다 쓰러지게 하고 추억과 기억만 우리에게 남겨놓습니다. 그게 인생의 비극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뼈아픈 순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봤던 사람 중에는 랜디와 같이 화려한 시절을 지내고 이제 초라하게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도 있을 거고 지금 인생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젠가는 자신도 그 정점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이도 있을 겁니다. 화려한 인생의 정점을 거쳤던 사람들은 랜디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만 사각의 링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은 아니라는 공감을 가졌을 것이고 지금 화려한 비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달콤한 순간이고 또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엇갈릴 것 같아요. 랜디가 과연 심장 수술을 받고도 다시 그 사각의 링에 올라서야 했을까? 굳이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시합에 나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사각의 링에서 죽더라도 화려하게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전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죠. 굳이 자신의 마지막을 링에서 맞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남성적인, 마초적인 것을 상징하는 프로레슬링계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트레일러에서 외로움을 곱씹어야 하고 아내도 떠나고 이제 딸은 남과 다름없죠. 그는 관중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되죠. 좀 더 관중을 흥분시키고 좀 더 관중을 즐겁게 하고 좀 더 관중들이 자신의 묘기에 감탄을 보내게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가정생활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는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에 중독돼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랜디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찬하고 영웅시했던 랜디를 이제 관중들은 외면하죠. 혼자 남게 된 거죠. 이제 이 홀로 남겨진 랜디는 젊은 시절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고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너무 많이 늙어버렸죠. 그는 이제 링에서 내려갈 나이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관중들의 갈채와 박수를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움큼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 약은 근육 강화제인 스테로이드랑 점점 여기저기 아파오는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강력한 진통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그 심장을 더욱 조여들게 만들고 결국 그는 이제 심장 발작을 일으킨 거죠. 무리하게 젊은 시절의 영화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몸을 더 망쳐버린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사각의 링에 집착한 것일까요?
그 심리적으로 남성에게는 여성적인 특성인 아니마가 있고 여성에게는 남성적인 특성인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남성 안에 여성적인 특성인 아니마는 남성을 여성스럽게 만들어서 지나치게 남성적인 특성을 완화시키고 남을 보살피고 자신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남성적인 경쟁에서 물러나게 해서 그 힘든 경쟁에서 남자들을 보호합니다. 남성들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또 아니마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보살피게 해서 그런 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마초적이죠. 아주 전형적인 마초로 나오죠. 그는 12가지 과업을 완수하고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나친 남성성은 어때요? 큰 사고를 일으키죠.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지나친 남성성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드러내는 게 바로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 친구를 또 때려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벌로 옴팔레라는 여인에게 가서 살도록 합니다. 근데 헤라클레스는 거기서 치욕을 당하게 되죠. 옴팔레와 살면서 어떤 벌을 받냐면 여자 옷을 입게 만듭니다. 여기서 여성 옷을 입게 만든다는 것은 상징성이 있어요. 여성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헤라클레스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좀 제발 죽이고 헤라클레스 안에 아니마, 여성적인 특성을 더 개발시켜서 그의 폭력성이나 잔인한 측면들을 중화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옴팔레랑 한동안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적인 특성인 아니무스는 여성이 남성처럼 사회에 도전하고 자신의 길을 아주 꿋꿋하게 가게 하는, 자신의 생각을 주저없이 주장하게 만드는 특성이 바로 아니무스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아니무스가 이제 강화되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강화돼서 어때요? 40, 50대 되면 우리가 말하는 무서운 아줌마가 됩니다. 이게 남성적인 특성이 너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아줌마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여성 호르몬은 없어져 버리죠. 남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줌마의 힘은 강한 겁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여기서 젊은 여성들 잘 들으세요. 아니무스를 강화해야 될, 자신 안의 남성적인 특성을 강화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남자들이 자신의 팔자를 고쳐줄 거라는 수동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자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게 하는 힘은 내면 안에 존재하는 아니무스가 활성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 이런 거 있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왕자의 키스를 받고 깨어나는 것. 이것은 진짜 어떤 그녀를 구원하는 어떤 왕자가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왕자는 아니무스를 상징해요. 내 안에 존재하는, 여성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깨워야지만 그 여성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유리구두를 잃게 되지만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찾아주게 되죠. 여기서 신데렐라 컴플렉스 어떤 왕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상징성은 뭐냐면 그 왕자가 바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남성성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활성화시켜야지만이 여성들은 이제 남성 하나에 남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 뮤리엘의 웨딩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도 보면은 정말 그냥 아버지 돈도 빼돌리고 그렇게 의존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략 결혼하죠. 정략 결혼해서
그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꿈꾸고 부를 꿈꿨던 그 뮤리엘이 마지막에는 정략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뚜벅뚜벅 자기 생을 살아가게 되죠. 뮤리엘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맨날 뮤리엘 보고 욕을 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 맨날 이렇게 욕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뮤리엘이 아버지한테 대들죠. 자기 길을 가겠노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서 정략 결혼의 당사자인 그 남자가 그 뮤리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뮤리엘의 안에 존재했던 남성성, 즉 아니무스가 그녀로 하여금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한 겁니다. 자, 랜디는 이제 남성적인 세계인 프로레슬링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발달시킬 기회가 없었죠. 그 아니마는 자신을 쉬게 하고 자신을 보살피고 가족을 돌보는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는 이제 아드레날린 중독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왔죠. 언제 크게 다칠지도 모르는 레슬링의 세계에서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폭주하면서 나타나는 그 쾌감을 즐기고 살았던 겁니다. 아니마는 그 자신의 여성적인 특성인 아니마는 그냥 그의 가슴 속에 묻혀버리고 만 거죠. 물론 그에게도 아니마를 활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딸과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딸과 만나면서 이제 레슬링을 그만두고 딸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돌보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자신 안의 여성성인 아니마를 활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딸과 약속을 과음하는 바람에 어기게 됐죠. 근데 저는 원래 우연한 행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무의식은 아직 딸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과음을 하고 못 일어났던 것은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아니마를 자신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전히 그에게 남은 남성적인 의식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 미성숙된 랜디의 아니마는 랜디가 딸과 화해하고 이제 동네 할아버지로 남아서 한가하게 소일하게 그 만들 만큼 강력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그의 남성성은 자신이 아직도 남성답다는 것을 과시하고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딸과의 재회를 무의식적으로 피한 거죠.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의 링에 오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아니마를 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사각의 링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휴식을 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인 자살을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각의 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은 겁니다. 사실 랜디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많은 남성들이 외부의 찬사와 갈채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점점 높아지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 그리고 명예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부러워합니다. 남자들은 이 맛에 길들여져서 자꾸만 자신의 시선을 외부로만 돌리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찬사와 환호가 그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랜디처럼 아니마가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높은 곳으로만 다름질쳐 올라가는 것만 알게 되죠. 그러나 어디든 정상은 있는 법이고 이제 하산할 때는 돌아옵니다. 인생의 날은 저물어가고 하산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하산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전히 남들의 찬사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싶을 뿐입니다. 이미 해는 떨어지고 밤은 어두워져서 너무 늦게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지만 해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미리미리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산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미
밤이 깊어져서 남자들은 어두운 산길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힘들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게 바로 남자들의 돌연사입니다. 그래서 뉘엿뉘엿 해가 질 무렵이면 해가 지기도 전에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됩니다. 모든 것이 돌고 돌며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밤이 되기 전에 자신의 찬란한 한때를 기억하며 아쉽지만 정상에서 하산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서럽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던 여성적인 특성인 아니마는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자신을 보듬어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해주고 그런 인간관계에서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러분, 산을 내려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움 속에는 항상 보상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내 능력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속으로는 겁이 나면서도 겉으로는 남성답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가족 속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보상은 없을 겁니다. 랜디는 결국 사각의 링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그 로프 위에서 뛰어내리던 랜디의 모습은 그저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어떠셨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영화를 보면 참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시면 미키 루크가 주연으로 했던 레슬러란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한가위 전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아니마가 얼마나 많냐? 저는 아니마를 너무나 많이 활성시켰어요. 제 별명이 아주마입니다. 이것으로 대답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